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10년 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박스권에 갈 가능성이 없고 조금 우상향. 경제 해자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쪽박주가 되는 거고 경제가 튼튼하다면 기다리는 시간이 그 가치주의 길을 계속하게 되면 돈을 잃지 않고 계속 쌓아가거든요. 성장주는 큰 돈을 잃을 수도 있지만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가치주 중에서 미국 주식 역사에 봤을 때 역사적 함정의 그 논리 가지고 그러면 어느 나라에 투자하는 게 적합한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대표님 가치주가 좋다라는 거에 동의하는 분들은 아마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미국에서나 통하는 얘기 아니야? 한국 시장에서 그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죠. 이제 그 자산 관리할 때 한 해 그 경제 사이클을 큰 사이클을 그 오르고 내리고 한 큰 사이클을 20년 사이클을 봅니다. 20년 사이클. 그래서 이제 그 최소한 20년 사이클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10년 이내 사이클을 보잖아요. 아, 10년도 길다고 생각하는 건 보통 장기 투자면 우리 한 3년, 5년 이렇게 생각하는데 10년 동안 어디가 많이 올랐고 그래서 거기에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10년 동안 미국 주식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미장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역사적 함정에 빠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돈을 벌기 힘든. 그래서 이제 그 역사적 함정에 보면 그 이제 역사적 함정에 보여서 그 크게 비참해지는 결과 나오고 그렇게 할 경우. 그래서 단기적인 그 3년, 5년, 10년 사이클이 아닌 20년 사이클을 보게 되면은 산을 그리기 때문에 10년 동안 오르고 10년 동안 빠지고 그런 10년 동안 오르거나 10년 동안 횡보하는 현상이 미국 시장도 계속 있었어요. 하긴 지금 우리 미국이 무조건 장기 우상향 한다라고 하는 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유동성이 풀리면서 쭉 우상향 돼왔던 13년인가 14년 요거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1980년대에는 10년 동안 미국 주식은 조금밖에 안 올랐어요. 적게 올랐고 대신 이제 한국하고 일본 주식이 많이 올랐죠. 우리나라 지수가 100에서 1000까지 올랐으니까. 10배. 80년대. 예, 그렇죠. 그리고 90년대에는 한국하고 일본이 한국은 박스권이었고 일본은 빠졌고 근데 미국이 이제 80년 동안 적게 올랐던 미국 주식 90년대에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고 2000년도에는 10년 동안은 미국 주식은 박스권에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주식은 다 버려야 된다. 한국 주식 그때 한국, 중국, 브릭스 주식들이 많이 올랐죠. 2010년도에. 브릭스 맞아요. 브릭스 해가지고 막 엄청 광고했던 기억들이 나네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브릭스나 한국, 중국 주식이 박스권에 있었고 대신 이제 미국 주식, 선진국 주식이 많이 올랐는데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템플턴 경이라고 하죠. 이 사람이 템플턴 자산운용 창업자. 이분이 사실은 저기 많이 썼습니다. 10년 동안 어디가 저조했는지 성과가 저조했는지 거기서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그 중에서 경제 해자가 튼튼하고 잘 나가는 만한 섹터 이런 걸 찾아서 오히려 안 좋은 곳에서 그동안 안 좋았던 곳에서 찾는 방법. 이게 이제 자산관리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이 역사적 함정에서 빠지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자산관리 솔루션에 대해서도 한 시간 정도 얘기하고 싶은 네, 좋죠. 예, 한번 하시죠. 근데 이제 자산관리 솔루션에 보면은 이제 10년 동안 그 저조한 곳에서 찾는다. 예를 들어서 2012년 지금부터 10년 전인 2012년도에는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았는가. 그러니까 12년도에는 한국, 중국 이런 주식들이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분위기는 뭐냐면 미국 주식 같은 선진국 주식은 이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해서 미국 주식 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야. 한국이나 중국 같은 이머징 마켓 성장률이 높은 중국 같은 주식에 투자하는 게 맞는 거야. 막 이렇게 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중국 주식에 투자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결과는 어땠어요? 다 참패했죠. 꼬꾸라지고. 네. 지금도 앞으로도 10년 후에 또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10년 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박스권에 갈 가능성이 많고 조금 우상향, 적게 오거나 박스권에 갈 가능성이 많고 10년 동안 그 내재 가치가 쭉 올라가면서 우상향하면서 올라가면서 축적된 그래서 이 축적 역량이 가장 큰 주식이 저는 한국 주식이다라고 판단되고 이제 저랑 같이 하는 이제 공동 대표인 김봉기 대표가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심루타 종목을 가장 많이 발굴한 보고서를 가장 많이 쓴 어떤 종목? 심루타 10배 오른 주식. 심루타. 우리 저 템베거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템베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외국의 자산운용사에서 지금도 연락이 많이 오고 수시로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네들이 그 전 세계 주식을 5만 개 좀 넘는데 5만 개 1등부터 폰트로 5만 등까지 쫙 소팅하면은 100등 이내 기업 중에서 반이 한국 주식이다. 그래요? 예.
뭐 거버넌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좀 잠시 후에 말씀 나누고 그 정도로 많다 한국이. 그런데 대표님 죄송한데 그 많다라고 하는 그 종목 가운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대형주가 있을 거고 중소형주가 있을 거잖아요. 가리지 않고 좋은 건가요? 아니면 대형주나 중소형주 가운데서 선택권이 있다면 어떤 게 더 우선권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같은 조건, 구덴칩이 같은 조건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 대형주를 선호하죠. 대형주.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이 특이한 게 비싼 주식도 많아요. 그러니까 쪽박주도 많고 대박주도 많고. 그렇죠. 이건 우리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시장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 뭐 공매도 엄청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그 목표로 하는 예상 그 이익을 그냥 어려울 거라고 보지만 지금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서 달성한다 해도 PER 100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1조 목표니까 영업이익이. 엄청 비싸다 이런 얘기 하던데. 싸게 사는 것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주식 투자하는 게 돈을 벌기 위한 거잖아요. 게임처럼 흥미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단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장기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게 가장 좋은 길이라고 판단되면은 사실 싸게 사는 게 좋죠. 그죠. 그렇다면 그런 기준에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그러니까 저희가 두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가치 밸류로 보면 너무 비싸. 근데 앞으로의 성장성 이런 거 보면 이게 이제 사실 성장주 논리긴 한데 이제 그 경제적 해자가 튼튼하다고 하면은 튼튼하면 비싸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겠죠. 경제적 해자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쪽박주가 되는 거고 경제가 튼튼하다 하면 기다리는 시간이 그러니까 이게 좋다 하더라도 그 가치를 인정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니 투자의 관점에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아까 그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한국에서도 지금 그렇게 아주 아까 그죠 구덴칩 정말 훌륭하고 싼 주식이 많이 있다. 근데 주로 섹터가 뭐 철근, 그 다음에 골판지, 그 다음에 어디요? 시멘트, 건자재 요런 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하고 이제 지주사들. 지주사. 근데 지주사와 관련해서 정말 한국에서는 거버넌스 이슈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쪼개기 상장 이게 과연 의미가 있냐 지주사의 자산 가치가 왜냐면 이미 그러니까 자주 얘기하는 게 배터리 투자하고 싶으면 SK 그렇죠. LG 배터리주 사고 싶으면 LG 화학이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 지주사에 대해서 좀 가치가 없는 식으로 좀 많이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거버넌스가 지금까지는 극단적으로 나쁜 상태, 최악의 상태라고 보고 있고 그 최악의 상태가 주가가 이미 충분히 반영돼 있다.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리가 주가가 충분히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싼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개선될 여지는 주가에 반영이 안 된 거죠. 이제 개선될 여지가 있고 이제 저는 이제 지주사를 올라가야 될 상승 여력을 보는 이유를 몇 가지 꼽으면은 이제 지주사가 있고 지주사 지분을 대부분 이제 대주주가 갖고 있죠. 통제주주라고 해서 대주주가 갖고 있고 이 사람들이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이 좋을 거냐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지주사 소속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회사 소속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지주사가 자회사가 알짜 자회사예요. 그럼 이것을 강탈해 간다 그러죠. 뺏어가는 사례들이 몇 건 있었어요. 지주사들이. 예를 들어서 NS주핑 양재에 알짜 땅이 있었잖아요. 그건 이제 하림 지주에서 가져갔고 합병해서 가져갔고 아트라스 BX라는 알짜 자회사를 한국행 컴퍼니에서 가져갔고 그리고 한일 시멘트라는 알짜 지분을 일부를 희석시켜서 한일 홀딩스가 가져갔고 지주사들이 이렇게 가져가는 강취하는 그러면 사업회사는 오히려 당하고 소액주주들은 지주회사들은 같이 공유하는 현상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제 공약사항 중에서 물적 분할 같은 경우는 소액주주를 보호해주는 조치를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면 지주사에 소액주주를 보호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주사회가 이제 할인돼서 오히려 할증을 몰아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거고. 지주사의 가치가 오히려 부각될 수 있다. 물적 분할에 대한 이슈가 오히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미 상속이 이루어져서 상속세를 내냐고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기업들이 지주사들 꽤 눈에 띄어요. 이런 기업들은 대주주도 주가가 올라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네 가지 요건에 맞는 지주사부터 투자하기 시작하고 수익률이 좋아지고 그러면 2000년대 중반에 지주사 테마가 불었었어요. 지주사가 할증 받는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지주사 같은 경우는 지주사 할인율이라고 해가지고 예. PER 되게 낮게 보잖아요. 예. 이것이 비정상적인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예, 극단적으로 저평가돼 있죠. 그냥 뭐 우리 평균 PER 10배면 예. 10배 이렇게 평균까지는 다 와야 된다. 근데 이제 그 지주사들이 사실은 그 자회사보다 자회사보다 더 좋다. 우리 소액주주한테 더 혜택을 준다라고 하면은 할인이 아니라 할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근데 지주사 입장에서는 이게 자꾸 물적 분할 같은 거를 해서 이익을 가져가야 지주사가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걸 이제 보호해 주겠다 하니까는 정부에서. 예. 오히려 예. 그게 더 혜택이 예. 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철근 뭐 여러 가지 얘기하셨잖아요. 2차 전지, 이 지주사도 그 하나고요. 예. 그 구된 칩스에 예. 들어가는 좋은 회사, 섹터. 예. 이게 가장 최선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주사. 그러니까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섹터이신가요? 그렇죠. 이제 그 주식 투자하는데 사실은 내가 갈 길을 정하고 한눈 팔지 않고 내가 할 길만 가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굿 기업을 찾고. 그럼 우리 대표님은 예. 그 철근이 됐든 건자재가 됐든 뭐 예. SK 이 골판지. 지주사 골판지가 됐든 예. 이런 것들 가운데서 지주사 쪽이 가장 매력적으로 보인다. 네, 그렇죠. 이 얘기신 거죠? 네, 예. 네. 그러면 우리가 좀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는다고 하면은 그런 지주사들 가운데에서 아까 말씀하신 ROIC, 예. 그다음에 혹은 ROE, 예. 요거와 그다음에 PBR, 요거 가지고 계산해 보면은 이제 나올 수 있겠네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한국에서 장기 투자는 의미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거버넌스 이슈 때문에 일단 요거는 좀 사라질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게 이제 전제가 돼야 되겠죠. 이제 가치주가 이렇게 홀대받은 시점은 우리나라 이제 2016년부터 가치주 홀대받기 시작했거든요. 가치주가 이게 이 순환 사이클 차트를 보면 이 순환 사이클이 이제 작동하지 않을 때는 가치주가 돈을 벌기가 쉽지 않아요. 돈을 잃지는 않지만 돈을 지키긴 하지만 돈을 쉽게 주가가 못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의 내재 가치는 올라가지만은 주가는 안 올라가는 이때에는 가치주가 돈을 못 버니까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 과거에 2000년대 초반에 이제 IT 버블 깨지고 나서 이제 가치주가 한 10년 동안 상승할 때 이때는 장기 투자가 답이다라고 했었어요. 우리나라도. 근데 지금은 이게 가치주가 작동하기 시작하면은 장기 투자가 답이다. 그거는 이제 그동안 가치주가 홀대받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큽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역사적 함정,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과거 경험, 그걸 너무 획일시했을 때, 전에 이랬으니까 앞으로도 이럴 거야. 이게 이제 함정이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아까 얘기하셨듯이 미국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성장주의 급락 이후에 다가오는 가치주의 이 전성시대, 이것이 어떤 흐름으로 어느 정도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역사적으로 가장 길었던 것이 이제 니프티 PPT 다음에 이제 15년 동안 가치주 전성 시대였는데 그때 당시 쏠림 현상이 성장주로의 쏠림 현상이 크면 클수록 가치주 전성 시대가 길고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그때보다 지금 이제 미국 주식시장은 이제 2013년 이때부터 이제 많이 올랐다라고 보면 거의 10년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10년 가까이 이제 가치주들이 홀대받은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과거에 가장 길었던 것보다도 이번에 성장주의 쏠림 현상이 더 길기 때문에 가치주의 전환 대세기가 이번에는 니프티 피프티 15년보다 더 길고 화려한 장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면 그때와 지금 말씀하신 그 어떤 그때 당시와 지금은 좀 다르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유동성이 완전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때 당시는 유동성이 그냥 그 미국이 달러 패권 국가라 하지만 그냥 그렇게 크지가 않았을 때고 그 다음에 그냥 몇 배 이상으로 지금 유동성이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풀리면서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와 똑같이 가치주가 계속 그렇게 전성시대가 될 수 있을까? 의문 갖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뭐 그 사이클이라는 게 돈이 한쪽 비싸면은 언젠가 이제 싼 쪽으로 그 돈이 수익이 되고 유동성하고 상관없이. 그럼 그쪽 돈이 몰리는데 성장주 쪽은 돈이 급격하게 몰리죠. 그렇게 몰리는데 가치주는 눈에 띄지 않게 근데 시간을 지나고 보면 상당히 많이 진행되는. 아,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그 들어가는 가치주의 초입 구간이고 지금의 가치주에 들어가면은 오히려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시작이기 때문에. 그 이제 미국의 이제 73년도가 사실은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자산 관리하는 사람, 증권사 지금 PB 뭐 이런 분들한테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됩니다. 워렌 버핏이 주식 투자하기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표현했듯이 그래서 이때 이제 가치주의 길을 간 사람들은 이제 스타 펀드 매니저도 많이 나오고요. 스타 PB가 많이 나와서 PB들이 이 직업을 자녀들한테 또는 손자한테까지 물려줄 정도로 크게 성공한 PB들이 이때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가치주기에. 그리고 이제 거액의 그 주식 투자 가지고 이제 가치주는 그 하게 돼도 그 가치주의 길을 계속하게 되면 돈을 잃지 않고 계속 쌓아가거든요. 성장주는 큰 돈을 잃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때 가치주로 길을 간 사람은 큰 돈을 벌고 이게 축적돼서 오랫동안 부를 유지한 그러니까 고액의 이제 고객들도 많이 생기고 스타 PB, 스타 매니저가 많이 생긴 그런 시점이 이제 73년도부터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 지금 이러한 것들, 이제 우리 대표님 말씀을 이제 전체 이해를 하고 또 동의를 해요. 그런 분들 가운데서 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매수는 좀 나중에 사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번 주 이제 금리 인상, 그 다음에 엄청나게 높은 인플레이션 비율, 금리 인상을 0.25, 0.5% 한다 한들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까? 우크라이나 상황 저렇게 복잡하고 한데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가치주, 성장주 상관없이 계속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더 기다려야 돼. 매수 시점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어떻게 이제 봐야 금리 될까요? 인상될 때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현금이 많은 기업들. 아, 금융주가 아니라? 금융주도 이제 해당이 되고 이미 현금을 충분히 돈이 있는 시가총액보다 2배, 3배 되는 그 기업도 있어요. 한국에만 예외적으로 있는 아주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합니다. 시총보다 현금이 많다. 시총보다 순현금이 더 많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수입이 더 이자 수입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거니까는 그게 수혜주고요. 금융주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데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가격 전가력이 높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수혜주가 되는 기업들이죠. 그래서 이제 73년부터 금리가 계속 오를 때에도 가치주는 안 빠지고 계속 꾸준히 상승했던 그런 그 경험을 갖고 있죠. 네. 그렇다면 대표님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주사도 괜찮고 굿앤칩스 회사로 그다음에 뭐 건자재도 괜찮고 뭐 여러 있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 금리 인상기라는 요 현상하고 맞물렸을 때에는 오히려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이 또 가장 우선 투자 순위 대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가격 전가율이 높고 순현금이 많은 기업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가치주 이제까지는 그냥 우리 장부상에 그러니까 좀 저평가돼 있는 이런 기업을 가치주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경제적 혜자도 좀 불분명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즈니스적으로 이게 그 경쟁자를 압도할 수 있을 만한 들어오지 못할 만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비즈니스를 판단하기가. 근데 말씀하신 ROE나 ROIC 가지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평가할 수 있다는 거. 네, 아주 좋은 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손실 본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들. 그런 분들에게 뭐라 그럴까 다시 뭐 회복할 수 있다? 하여튼 어떤 위로의 말씀 한번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최근에 이제 주식 입문하신 분들이 많은데
입문하신 분들이 사실은 그 어려움을, 초기에는 돈을 많이 벌다 지금 어려움을 겪어서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함정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힘들어들 하시는데, 그 이제 초심자의 행운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나만의 투자 기준을 찾아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권장하는 길은 구덴칩, 훌륭한데 싼 기업을 찾아서 이런 기업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것을 잘할 수 있는 동행자를 만나는 것, 파트너를 만나는 것, 이런 것을 하게 되면은 시간을 그 장기적으로 봐서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봐서 보면은 10년 후에 또 20년 후에는 그 시작한 게 돈이 적긴 하지만 그것이 큰 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돼서 이런 길을 그리고 미국에서도 120년 주식 역사에서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번 다수가 이 길을 갔기 때문에 이 길이 저는 그 꽃길이다. 앞으로 주식 투자에서 꽃길. 그리고 이 길은 사실은 그 지금부터 시작하면 소심자의 행운에 그 빠지지 않고, 함정에 빠지지 않고 그냥 큰 고통 없이 꽃길을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길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요즘 가치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아주 적절한 어떤 그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